안녕하세요. 한라산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 중인 기업들을 어떻게 팔로우업 하는지 간단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투자 중인 기업들을 팔로우업 할 때 주로 이제 네이버 금융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네이버 금융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뿐만이 아니고 이 기업의 뉴스라든지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기업 공시 등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종목 토론실에 여러 개인 투자자들이 남기는 글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잘 보진 않습니다. 가끔씩 그냥 이제 인간 지표라고 하죠. 인간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볼 때가 있는데 정말 그냥 아주 약간 인간 지표만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공시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뉴스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투자 중인 기업들의 주가가 등락률이 3%를 넘지 않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1%, 2% 정도의 주가 등락률은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근데 요새는 등락률이 3%, 5%가 넘어서 확인을 해봐도 그냥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 LG 지주회사 우선주와 함께 투자 중인 LG화학 우선주를 살펴보면요. LG화학 우선주의 주가는 현재 29만 6,500원인데요. 최근에 이 주가의 등락, 특히 2020년부터의 이 최근 3년 동안의 주가의 등락률을 보면은 정말 허들들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살이 떨렸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투자 중인 투자자들은 살이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우선주가 아니라 LG화학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4만 2천원이네요. 그리고 LG화학 보통주 역시 최근 3년간의 주가 등락률이 굉장히 흐들들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중인 주식들은 제가 이 관심 그룹으로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업 공시 그리고 뉴스 리포트를 확인을 하는데요. 최근 12월 12일에는 이 LG화학의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기업 공시가 올라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로 다트에 접속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이 네이버 금융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번 공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기업 공시였는데요. 제목은 제미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 병용 제3상 임상시험 탑라인 결과 도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제목부터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요.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의 제미클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을 추가한 요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또는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땡땡땡땡 제3상 시험 대상 질환은 제2형 당뇨병 신청일과 승인일 이렇게 나오고요. 진행 경과, 어떻게 진행 경과가 됐다는 게 나오고,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나왔는데 기대 효과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뭔가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제미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을 번갈아서 투여했을 때 이 HbA1c 강화 효능이
요 제미글립팀, 다파글리플로진 각 단일제 투여했을 때 비해서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 환자,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제미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를 처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내년 1분기 내에 해당 임상 결과 반영을 위해서 허가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공시만 보면은 이 LG화학이 당뇨병 치료제와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LG화학은 올해 상반기에만 당뇨병 치료제로 650억의 매출을 기록한 제약회사이기도 합니다. LG화학 홈페이지에 프로덕트의 생명과학 섹션을 들어가 보면은 LG화학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이 약들이 나옵니다. 요 당뇨병, LG화학이 만들어서 파는 이 당뇨병 치료제의 이름은 제미글로, 그리고 제미로우, 이렇게 제미매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당뇨병은 항암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치료제만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9년 이미 70조를 넘었고요. 2026년에는 약 1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당뇨 환자에게 처음에는 이 메트포르민 성분의 경구용 약이 사용됩니다. 요거 하나만 처방을 해요. 이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에 개발되어서 오랜 기간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성분으로요. 특허도 만료돼 가지고 굉장히 이 다양한 제약사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이 이 메트포르민만으로 이제 제어가 안 되면은 이 경구용 약을 2종류, 3종류까지 늘려서 병용 복용을 합니다. 네. 이 LG약은 이 병용 복용되는 약들 중에서 DPP-4 억제제 계열의 경구용 약을 만드는 것이고요. 아까 봤던 제품들이 다 이 DPP-4 억제제 계열의 경구용 약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구용 약들로 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슐린 투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DPP-4 억제제 시장에도 다양한 제약사들의 다양한 제품, 다양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자체 개발한 신약이에요. 자체 개발한 이 제미글립틴이라는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즉, 이 LG화학은 단순히 제네릭 약만 만드는 제약사가 아니라 이미 자체 신약도 개발해서 팔고 있는 제약회사이기도 한 겁니다. 요 제미글로는 제미글립틴이 들어간 단일제고요. 그리고 제미매트는 요 제미글립틴이랑 앞에 설명드렸던 메트포르민을 섞은 복합제입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이 LG화학이 제미매트를 만드는 것처럼 자사가 개발한 요 당뇨치료제 성분과 그리고 메트포르민을 섞어 만든 복합제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누매트, 가브스매트 이렇게 매트가 붙은 게 이 메트포르민을 합쳤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이 따로따로 복용하는 불편함을 줄여가지고 이 복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환자들도 선호하고 또 이렇게 복합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LG화학의 이 DPP-4 억제제 이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MSD 그리고 베링거 인겔하임에 이어서 3위입니다. MSD가 2021년 기준으로 1분기에 대략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LG화학은 대략 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시 아까 이 LG화학의 공시로 넘어가 보면은 LG화학이 이번에 공시한 거는
제미글립틴 그리고 다파글리플로진을 이 병용 투여, 그러니까 같이 투여했을 때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인데요. 그럼 이 다파글리플로진은 뭐냐? 다파글리플로진은 DPP-4 억제제하고는 좀 다른 계열의 억제제로 SGLT2 억제제입니다. SGLT2 억제제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다파글리플로진으로 포시가라고 하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족분이 있다면 아마 많이 보셨을 그런 제품일 겁니다. 근데 이미 LG화학은 요 제미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을 합친 복합제의 3상 임상까지 이미 마치고 식약처에 이 국내 품목 허가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름도 이제 제미다파라는 이름까지 붙여뒀고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 약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데 약은 팔지 않고 왜 뭐 또 이제 추가 임상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다파글리플로진의 국내 특허가 내년 2023년 4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파글리플로진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특허를 갖고 있어서 이 특허가 종료되기 전에 해당 성분이 들어간 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면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제 로열티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그냥 이제 기다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요 제미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을 합친 복합제 제미다파를 출시하게 됐을 때 이 치료 옵션을 넓혀가지고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거죠. 사실 이 LG화학의 상반기 전체 매출이 26조 원대임을 감안하면은 요 당뇨병 치료제의 650억 매출 비중은 0.2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LG화학의 사업본부별 매출을 보더라도 이 당뇨병 치료제가 포함된 요 생명과학의 비중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그 중에서 당뇨병 치료제는 또 더 적고 그리고 이번 아까 얘기했던 3상 임상 추가 임상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매출 증가폭 역시 이 전체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작고 누군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LG 그룹 차원에서 이 바이오 부문, 특히 이 신약 개발 쪽을 이 성장의 핵심 축 중에 하나로 삼고 적극 투자하면서 이 집중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합니다. 지난 10월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LG화학이 미국 바이오 기업 아베오도 인수를 했습니다. 거의 약 한 8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지난해에는 요 신약 개발 위해서 5년간 1조 5천억 투자해가지고 뭐 M&A도 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도 하겠다고 했고 2030년까지는 글로벌 혁신 신약을 2개 이상 확보하고 연매출 1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고요. 요번에 인수한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암 치료제로 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즉, 이 LG화학은 요 아베오를 인수함에 따라 가지고 바로 요 신장암 치료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항암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뭐 큰 시도들도 있고 작은 시도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큰 시도들하고 작은 시도들이 함께 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결국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번에 공시했던 이 뭐 제미글립틴, 다파글리플로진의 병용제 3상 임상시험 탑라인 결과 도출 요것만 갖고는 솔직히 투자를 판단할 뭐 주요 경영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LG화학 전체로 따지면 미치는 비중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시도를 포함해서 이런 신약 개발 쪽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이 LG화학의 액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뭐 작은 시도 큰 시도들을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바이오, 생명과학, 바이오, 이 신약 개발 쪽에서 LG화학이 정말 어떠한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제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서 팬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